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네, 4월 18일 토요일 스포츠의 파노라마 1부 시작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스포츠에서도 네. 이런 뭐 빨리 좀 재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메이저리그가 지금 가장 빨리 좀 움직일 것 같아요. 네, 일단 예. 스포츠 전체에서 시즌 재개를 딱 발표한 건 있어요. 그거는 잠시 뒤에 말씀. 잠시 뒤에. 네, 그리고 이제 일단 메이저리그 소식이 많으니까 예. 메이저리그 소식 먼저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랍 맨프레드 이 메이저리그 커미셔너가 우리가 지금 시즌 개막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예. 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 가장 우선순위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은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그렇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애리조나에서 30개 팀, 그 메이저리그가 총 30개 팀이잖아요. 30개 팀이 모두 애리조나 그 스프링 캠프 그 지역, 피닉스 지역에 모여서 무관중 경기를 하는 걸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무관중으로. 네. 예. 그 애리조나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듯이 스프링 캠프장이 시설이 이렇게 모여 있기도 하고 시설이 비교적 최신식이고 그리고 야구장도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경기를 치르기에는 사실 최상이에요. 게다가 무관중 경기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스프링 캠프장 경기장의 관중석 많지 않습니다. 근데 무관중 경기니까 별 상관이 그렇죠. 없게, 예, 상관이 없죠. 그렇게 많지도 않은 스프링 캠프장, 뭐 최상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조건이 있어요. 애리조나의 피닉스 주변에 호텔을 이용하는데 그 이렇게 바운더리를 딱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거기를 선수들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 호텔 구역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그리고 경기장 예.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선수, 감독, 스텝, 진행 요원, 중계 스텝, 기자들까지 모두 그 안에 머물러서 일단 하는 동안에는 바깥에 나가면 안 돼요. 예. 바깥에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없게. 그렇죠. 딱 들어가면 이제 시즌 하는 동안 거기에 격리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철저한 방역과 검사를 병행해서 애리조나에서 하루에 15경기씩 치르자. 이런 계획이 지금 논의 중이에요. 보통 그 투수하고 타자하고 이렇게 야구를 할 때 심판이 이래서 투수가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생각해서 던졌는데 심판이 볼 처리하게 되면 투수가 열받잖아요. 열받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난리 그 나죠. 선수는 그 열이 좀 오르지 않을까요? 발열검사 했을 때. 발열검사 했을 때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는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 선수들 이제 자기 그 스트레스 조절, 예. 앵거 매니지먼트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게 중요하지만은 그 이 뭐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제재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각 주지사들이 무슨 소리냐, 우린 아니다. 뭐 뉴욕 주지사, 코모 주지사 같은 그렇죠. 경우는 1순위로 뭐 이렇게 좀 반대 의견을 많이 나타냈거든요. 많이 나타내죠. 이 야구 쪽에서 아리조나에서는 어떻습니까? 애리조나도 분위기가. 아리조나 분위기는 조금 이제 메이저리그에 찬성하는 분위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일단 이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장이 총 10군데예요. 그러면 이제 경기를 15경기씩 치러야 되니까 5경기장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닉스의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홈구장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애리조나 주지사가 홈구장 제공하겠다. 예. 예, 그 애리조나 홈구장 쓰고요. 예. 그리고 그 지역 대학 경기장 4군데를 쓰겠다라고 예. 해서 그래서 15경기장이 일단 마련이 됐어요. 예. 그래서 애리조나 이게 말씀하신 대로 주지사 더그두시라는 주지사인데 적극 지원하겠다. 애리조나에서 해라. 내가 모든 걸 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뭐 아리조나 뭐 주지사 이쪽 아리조나 쪽에서는 뭐 그렇게 반대할 이유는 뭐 딱히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찬스죠. 찬스죠. 그렇죠. 네. 예. 뭐 아무튼 애리조나 뭐 찬스를 노리고 있는 플로리다주도 있는데 요 얘기도 제가 다음 주 뒤에 골프 얘기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애리조나에서 내가 주지사로서 해달라는 걸 다 열심히 지원하고 제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장이 문제예요. 구장. 네네. 야구장. 메이저리그가 쓰는 경기장 10곳, 11곳은 그렇다고 쳐도 대학 경기장 4곳 손질을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손질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거리나 이런 거는 틀립니까?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외야 펜스 예. 그리고 내야 펜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흙이에요. 흙. 진짜 네. 많은 분들이 생각도 못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대학 야구장 흙하고 메이저리그 흙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통 메이저리그가 국제 대회 할 때 런던에 가고 멕시코에 가서 경기 치르잖아요. 런던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변경해서 쓰는데 그 야구장 변경할 때 흙까지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뭐 일례로 이렇게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그 어렸을 때 축구하는 축구장하고 그 EPL 축구장하고 좀 이렇게 그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좀
빨리 오는 겁니까? 크게 와닿으실 겁니다. 예, 예. 네네네. 대학 야구장 봐도 좋아요. 좋은데 여기저기 비 오면 물 고여 있는 데 있어요. 예. 메이저리그 구장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물을 쫙쫙 뿌리잖아요. 그리고 그 물을 흙이 최소 4시간은 머금고 있어야 돼요. 그래요?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머금는데 이제 경기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머금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TV로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보드라운 흙 같지만 예. 살짝은 물기를 머물고 있는. 그래요? 머금고 있는. 예. 굉장히 이 흙부터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어느 해변에 이 가루 같은 입자가 정말 일정한 최상위 큰 모래. 이 터갖고 오는 지역이 있어요. 저쪽 남부 쪽 해변에서. 예. 이 흙 있어야 되고 이런 것으로 3차례 지방 공사를 하고 깔고 흙을 깔고 배수를 기본으로 하는 건조한 날씨에서도 촉촉함을 잃지 않는 예. 뭐 무슨 화장품 얘기 같은데 이 촉촉함을 잃지 않는 그런 흙으로 지방 공사를 해서 최상의 흙 컨디션을 만들어야 메이저리그 경기장으로 인정을 받아요. 인정받는데 대학교 입장에서는 뭐 나빼? 대학교 입장에서 자기 구장 이렇게 해주면 그러니까요. 좋죠. 굉장히 좋죠. 예. 그리고 이제 선수들 메이저리그 왜 그 옛날에 WBC 할 때 미국 메이저리그 구장 처음 뛴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예. 그때 한국의 이루수 박진만 선수의 얘기가 아직도 대단하잖아요. 이런 야구장에서 뛴다면 정말 몸살일 필요가 없겠다. 한국 야구장에서는 슬라이딩 할 때 이거 할까 말까 살짝 고민을 한대요. 예. 부상 위험이 커서. 예. 이런 흙이라면 몇 번이라도 슬라이딩 하겠다. 한국에는 이 흙에 모래가 섞였을까봐 걱정하면서 슬라이딩을 할까 말까. 막 바지 찢어지고 막 무릎에 모래 박히고 막 이런. 여기는 그런 게 없네요. 그런 게 없대. 4시간 정도 물기를 머무는 흙이라던 그런 거는 뭐 이렇게 먼지가 안 나게 그렇죠. 하면서 슬라이딩 할 때 안 다치게끔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가 그래서 있는. 다저스 야구장 많이 가시는 분들은 여기 또 LA 엄청나게 건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저스 구장 같은 데는 산 위에 있어서 건조함의 끝판왕이라고들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 5회쯤 나오면은 이 굉장히 더운 날 관계자들 나와서 물을 쫙쫙 뿌리는데 다음 선수 뛸 때 되면은 거의 물 남아있는 거 없잖아요. 예. 그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팬들을 위해서 시즌을 마치고 그 흙 가지고 기념주화를 만드는 구단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 흙으로. 네, 그리고 뭐 더트코인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 더트코인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기념주화 이런 거 팔 정도로 흙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잔디. 캘리포니아산 최상급 뷰즈 아이 버뮤다 종. 버뮤다에서 뽑아갖고 온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버뮤다. 뷰즈 아이 버뮤다 종. 근데 이게 엉킴도 없고 잔디 엉킴도 없고 우리 집 앞잔디도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엉킴도 없고 억세지도 않고 훼손율도 적고 그리고 선수들 슬라이딩하고 스파이크에 찍혀서 훼손이 돼도 복구율이 굉장히 빠르고 그래요? 그런 잔디입니다. 그래서 이 잔디를 대부분의 메이저리그 야구장이 사용을 하는데 대학 야구장은 그냥 우리 집 앞 잔디예요. 그렇죠. 우리가 넘어지면은 면도칼집이 딱 비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그래서 세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잔디 깎은데 그 위에 이렇게 스치면 막 손 쭉쭉 나가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게 없대요. 예. 그래서 요런 거 하고 이제 버뮤다종하고 켄터키 블루 글래스 그리고 페레니얼 글래스 뭐 이렇게 세 종류의 잔디가 메이저리그 야구장에 전체로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대학 야구장 그냥 잔디잖아요. 그리고 자주 정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엉켜 있는 잔디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선수들 스파이크가 거기 끼게 되면 부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메이저리그 선수들 뭐 같은 사람이지만 그 친구들은 팀에서 간판 스타로 사용하고 돈을 많이 주는 선수들인데 갑자기 잔디 때문에 어이없이 발목을 다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잔디 관리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 돼. 야구장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하다. 네, 대학 야구장을 사용했을 경우 그거 이제 가장 심각하고 뭐 한 달 정도 지금 이제 4월이잖아요. 6월 달에 개막한다라 그러면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정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메이저리그 측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좀 이렇게 정상화 된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좀 좋아진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구장으로 퍼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리조나에서 올 시즌은 마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단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시즌 전체를 애리조나에서 하자예요. 시즌 전체를 한 4, 5개월 정도. 그래야 되겠죠. 네, 4, 5개월 정도 이제 시즌 전체를 애리조나에서 하자. 무관중으로 일단 한 달은 해보고 관중을 받든지 말든지 이제 나중에 점차 진행하면서 이제 논의를 더 해보자. 이런 상황이고 일단 재개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야구 기다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집에서 너무나 심심하잖아. 네. 그래서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새 TV 중계할 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스포츠 경기가 없으니까 ESPN에서 오늘까지 이어질걸요. 아마 오늘하고 내일인가 마이클 조단 특집 다큐멘터리를 해요. 마이클 조단 특집 다큐멘터리를 10시간을 해요. 야,
그냥 거기 앉아있으면 TV 속으로 들어가겠네. 10시간. 마이클 조던만 10시간을. 근데 그래요? 이게 어떤 효과를 나타낼 걸로 기대를 하냐면 지금 이제 르브론 제임스다 마이클 조던이다 막 이렇게 누가 최고의 농구 선수냐 막 이렇게 비교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농구를 보는 친구들은 마이클 조던의 활약상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수들에게, 그 농구 팬들에게는 좀 좋은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마이클 조던 특집 다큐멘터리 10시간. 이걸 하루에 5시간씩 두 번에 나눠서. 근데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 인기는 뭐 아직도. 네. 마이클 조던 하게 되면은 참 부드러움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플레이하면서. 요새 르브론 제임스는 상당히 열심히 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운동 열심히 하죠. 예, 그리고 또 예. 이런 선수들 시즌 개막하자라고 했을 때 예. 자기 몸 최상의 상태에서 딱 시즌을 맞이하는 것도 이 프로 선수들이 가져야 할 몸가짐, 입장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네. 르브론 제임스 열심히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가장 이 스포츠, 메이저리그 스포츠 하게 되면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중계권료 아니겠습니까? 중계권료죠. 중계사들이 계속해서 옆구리 쿡쿡 찔렀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맞아요. 예, 중계사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TV에서 할 게 없어서 마이클 조던 10시간 시리즈. 이거는 TV 공중파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예.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물론 운동도 좀 하시고 책도 좀 보시고 식사도 하시고 하지만 대부분 좀 TV를 좀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정말 재밌어하는 본인 TV를 딱 보다가 이게 그 눈도 바짝바짝하고 괜찮습니다. 근데 몇 시간 지나면 입이 다 벌어진 상태로 계속 보고 있다. 멍하니. 멍하게. 예. 이게 며칠 계속 돼봐요. 욕창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막 등에 막 땀 배긴다고. 네. 소파에 내 엉덩이 자국이 생겼어? 뭐 이러신 분들도 그러니까요. 계시더라고요. 참. 그런데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5시간씩 모르겠네요. 이틀 동안 10시간을 중계한다니까. 그래도 마이클 조던 거는 한번 이번 기회에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처럼 야 무슨 10시간이나 라고 했는데 마이클 조던 좋아하시는 분들은 10시간도 모자라다. 그렇죠. 네. 예. 야 걔가 드라마틱한 경기가 어디 한두 개냐.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마이클 조던 관심 있으신 분들 뭐 농구 좋아하시는데 마이클 조던 잘 모르시는 분들 뭐 참고하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뭐 유튜브나 아니면 ESPN 나중에 이제 녹화로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생기겠죠. 뭐 찾아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계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중계사에서도 지금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레전드 경기 막 보여주는데 이제 이게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렇죠. 네. 레전드도 한계가 있죠. 맨날 코크 깁슨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저스 이거 스포츠넷 LA는 지금 열심히 반성해야 돼요. 갖고 있는 컨텐츠가 많지가 않아요. 신생 회사잖아요. 그렇죠. 해줄 게 없어요. 아. 그리고 선수들 일일이 찾아가서 뭐 개인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해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나저나 ESPN에서는 한국이나 대만 그 프로야구 개막하게 되면은 그거 중계한다 뭐 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계사들이 이제 굉장히 메이저리그와 함께 지금 메이저리그가 사력을 다해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중계사들 다 껴있어요. 왜냐면 중계사들이 메이저리그 팀에게 주는 돈이 천문학적이에요. 그렇겠죠. 거의 뭐 메이저리그 수익의 50%, 다저스 같은 경우는 50% 넘는다고 봐도 사실 예. 무난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스프링 캠프장이잖아요. 예. 스프링 캠프장이고 대학 야구장 쓴다고 그랬잖아요. 카메라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메이저리그 경기 미국에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국 프로야구 중계가 틀리네? 라고 하시는 게 카메라 위치가 다 다르고요. 예. 다 다르고 그리고 카메라 개수가 한국에 비해서 3배나 많아요. 3배. 그러니까 한국이 10대의 중계 카메라를 쓴다면 미국은 30대를 써요. 네. 그 플레이 하나하나. 그렇습니다.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땅 밑에서 다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찍고 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중계가 굉장히 생생한데 예. 지금 메이저리그 각 홈구장은 중계에 최적화되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카메라대가 따로 있을 정도로 예. 뭐 그냥 이렇게 가설로 사다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콘크리트로 그냥 사각형 딱 올라가 있게 카메라 절대 안 흔들리게. 대학 야구에서 사다리 놓고 찍습니까? 대학 야구 사다리 놓고 찍어요. 대학 야구 결승전 하다 보면 예. 뭐 이렇게 사다리 빔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 임시로 설치해 놓고 해요. 그래요? 네. 예.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해서 지금 그게 조금 거기 대학 야구 찍는 카메라맨들은 조금 성격이 차분한 사람들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흥분 잘하면 거기서 찍다 떨어져요. 예. 큰일 납니다. 네. 예. 그래서 대부분 카메라 각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에 ESPN이랑 한국에 MLB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예. 한국에 MLB가 들어가서 MBC가 이제 메이저리그 중계권을 가졌을 때 MBC하고 가장 먼저 논의했던 게 카메라 위치예요. 그래서 너네는 왜 카메라를 이렇게 두고 쓰네? 우리 식으로 바꿔도 될까? 라고 논의를 해서 지금 한국 프로야구는 메이저리그랑 거의 중계가 비슷해요. 그거 다
그 메이저리그 팀, MLB 팀이 들어가서 ESPN 팀이 들어가서 카메라 위치를 다 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뭐 야구 팬들을 위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좋죠. 예.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야구 이 카메라 문제, 카메라 대수와 이 각도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메이저리그 이제 뭐 카메라 중계 짧게 말씀드리자면 투수하고 타자하고 이렇게 저희가 딱 보이잖아요. 예. 그 메이저리그의 중계의 가장 중요 키포인트. 이거 진짜 말씀드리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각도입니다. 각도. 메이저리그는 투수하고 타자하고 그 각도가 예. 거의 일정해요. 아. 그래서 야구장이 정말 그러니까 화면이 잡히는 각도. 그렇습니다. 예. 그 각도의 기준점이 되는 게 투수와 타자의 각도입니다. 예. 네. 그래서 메이저리그 구장 옛날에 지었거나 정말 시설이 낙후돼 있는데 이런 데 아니고서는 메이저리그 카메라 각도는 거의 다 비슷해요. 예. 그 이유가 타자와 투수의 각도입니다. 각도. 네, 뭐 거리, 뭐 높낮이 그 각도가 메이저리그 기준점이에요. 카메라 이거 중계 기준점. 방송국 시험에 나오는 겁니까? 나옵니다. 예. 예. 참고해. 메이저리그 이렇게 방송국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꼭 예. 참고하십시오. 각도. 각도가 68.7도인가 뭐 이런데 네, 예. 꼭 참고하십시오. 투수와 타자의 각도. 각도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대학 야구장에는 그 카메라 흔들림 없이 배치될 장소가 없는 게 이제 문제고 예. 그래서 중개사들이 지금 언제 할 건지 빨리 얘기를 해줘라. 우리가 가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지금 중개사들이 그 빨리 두 달이 됐든 세 달이 됐든 어디서 하겠지만 얘기를 해주면 그렇죠. 우리가 가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예. 그거라도 먼저 정해달라라고 이렇게 중개사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대대적인 방송 장비, 방송 인력 이제 이동이 불가피해지죠. 그래서 만약에 애리조나에서 무관중 경기를 치르게 된다면 관중들은 없겠죠. 관중 수입은 없겠지만 대대적인 인력과 장비 이동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그렇겠죠. 애리조나는 은근히 특수를 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가 보면 저렇게 오바를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누가 이제 방송국에서 취재를 온다. 그러면 이제 한두 분 이렇게 와서 취재하시면 되잖아요. 예.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에 한 2명이서 취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도 메이저리그 미국 중계팀들은 한 10명이 와요.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이렇게 오버하면서 취재할 필요가 있나 싶은 건데 한 10명씩 와서 기술팀, 오디오팀, 그렇겠죠. 작가팀, 카메라팀, 조명팀 막 엄청나게들 오시는 거예요. 메이저리그 경기 하루에 15개씩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동인구가 글로 가겠어요. 지역 특수 살짝 기대가 되죠. 예. 네네. 근데 뭐 물론 그쪽에도 식당 안 열고 막 이러면 상관이 없겠죠. 뭐 큰 지역 특수 누리지 않겠지만 만약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안 열 이유가 없죠. 그리고 호텔도 마찬가지고. 네. 호텔도 뭐 어마어마하게 지역 특수를 누리지 않을까. 뭐 지금 이런 특수 누린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시기에 맞지 않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살짝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 관중 수입 뭐 사실 관중들이 뭐 다저스 구장 같은 경우에도 관중들이 가시게 되면 한 200불, 300불은 훅 나가는 거 기본으로. 아니겠습니까? 기본으로 훅 나가지 네. 않습니까? 요새 야구장 가기 무섭다라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요. 애들 뭐 두세 대로 가면은 아유. 아버지들 그 다크서클 다 내려오고 그 다음- 차 파킹 어디에 서는지 거기에 정신 빠져가지고 야 가자 이제 집에 가자는데 차 어디에 서는지 또 몰라가지고 그거 찾느라고 또 욕 먹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인분들 아직 담배 태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웬만한 야구장 담배 피는 존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가 아니고서는 흡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거 찾다가 자리 잊어버리셔서 막 싸우고 그러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아리조나 그 관중 무관중으로 하게 되면 네네. 거기에 대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저 아까 저희가 중계권 말씀드리면서 예. 다저스 이제 열외로 한 50% 정도 중계권 수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예. 보통 메이저리그 각 구단의 수입 40% 정도가 관중 수입이에요. 예, 예. 그렇겠죠. 40%. 예, 그러니까 절반이 관중 수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무관중 경기를 하게 되면 메이저리그 각 팀의 수입이 50%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 선수 노조랑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지금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게 심각하게 논의해야죠. 선수들 연봉을 줄이자. 어. 그러니까 뭐 기존에 만약에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연봉이 2천만 달러잖아요. 예. 2천만 달러니까 뭐 여기서 지금 관중 수익으로 50%가 줄었으니까 한 3-40% 임금을 삭감을 하자. 그러면 40%는 좀 센데. 세죠. 예.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의 그 수입이 뚝 떨어졌으니까 줄 돈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하거나 아니면 할부를 하자. 예. 뭐 지금 이런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거 선수들하고 100번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 잘 아시죠? 그렇죠. 에이전트랑 얘기해야 돼요. 에이전트. 스카포라- 보라스 지금 미국에 없는 거 아닙니까? 보라스 이거에 응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차피 계약 다 해놓고 니네는 앞으로 계속 수익을 창출해 나갈 것인데 뭐 차라리 할부를 하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역시 않을까. 미국은 페이먼트 할부의 나라입니다. 할부의 여기서도 할부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구단 수입이 떨어진 만큼 선수 연봉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요 논의 지금 사무국하고 선수 노조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예. 무관중 경기를 하든 축소 시즌을 하든 요 문제는 시즌 내내 연봉 문제는 이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선수들 연봉이 삭감되면 뭐 지금 연봉이 삭감됐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연봉이 삭감된 거잖아요. 예. 그럼 실업수당 신청할 수 있나? 뭐 이런 질문도 올라오는데 이건 실업수당 너무한 거 아니에요? 무슨 아니, 이 선수들이 실업수당 그러니까요. 예. 실업수당 일주일 최대 일일이 받을 수 있는 국장이 찾아오겠는데 기부를 해도 당신은, 모자랄 예, 사람이 그러니까요. 설마 그럴 일은 없겠죠. 맞아요. 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정규 시즌 미뤄지면서 지금 이제 서서히 선수들도 지쳐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클레이튼 커쇼 뭐 다저스에 이제 약간 지지난해 부진했잖아요. 예. 나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고 명예 회복을 노리고 있었는데 시즌이 이렇게 해서 너무나 아쉽다. 예. 내가 올해 나이 32인데 허리 통증, 고질적이었던 그 허리 통증 지금 싹 사라졌다. 시즌 개막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쉽다. 예전에 내 명성 커쇼의 별명이 있었어요. 가시오. 네, 신의 영역에 올라간 투수다라고 해서 이제 가시오 막 이렇게 했었는데 플레이오프 전까지만. 맞아요. 플레이오프 예, 전까지만. 네, 가시오 그랬는데 예. 그래서 내가 이 별명 다시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는데 시즌 이렇게 돼서 너무 아쉽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메이저리그 애리조나에서 한 군데에서 모여서 호텔하고 야구장만 왔다 갔다 하게 해서 한 4개월 정도 정규 시즌을 축소해서 치르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커쇼가 절대 반대 의사를 나타냈어요. 커쇼가 절대 반대. 만약에 정말 4개월 동안 격리해서 호텔과 야구장만 왔다 갔다 하게 한다면 나는 이번 시즌은 참가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거 큰 발언이죠. 아예 커쇼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네. 그렇게 하면서 4개월이나 가족이랑 떨어져 있으라고? No. 아주 대단. 가족들도 못 오는 거네. 못 오는. 그 가족까지 가면 이제 더 심각해질 수 있죠. 그렇죠. 네. 가족들을 호텔에 격리해둔다? 이거는 사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가족들은 집에 있고. 이제 커쇼 혼자서만 뭐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겁니까? 반대는 다른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많아요. 지금 찬반 논란이 있는데 이 시즌에 합류하지 않겠다라고 커쇼가 말했고 몇몇 선수들도 이제 대놓고 반대 의사를 내놓는 선수들도 있고 예. 야구 시즌만 개막하길 기다렸다 하자라는 선수들도 있어요. 예, 그렇겠죠. 지금 찬반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또 LA 엔젤스의 간판 선수 있죠. 뭐 다저스의 간판 커쇼가 이제 싫다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LA 엔젤스의 간판 선수 이게 마이크 트라우트도 네. 예. 싫다. 싫다. 네. 트라우트 하니까 또 요새 트라이. 요새 저희 그 한국 사람이 쓰시는 면 마스크 중에 한국에 정말 쌍방울 트라이 있잖아요. 팬티. 예, 예. 트라이. 이덕화 씨가. 트라이. 지금이 그 광고 또 생각나는데요. 네. 벽딱 치면서 엘리베이터. 예. 네. 근데 그 쌍방울 트라이에서 아무튼 그 면 마스크 지금 미국에 많이 공수하고 있는데 아무튼 마이크 트라웃이 호텔 방에 격리돼서 호텔과 야구장만 왔다 갔다 하라고? 그 무슨 미친 짓이냐. 하기 싫다. 뭔가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지 격리해놓고 야구를 시즌을 재개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어요. 예. 근데 마이크 트라웃이 필라델피아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필라델피아 이글스 이 NFL 경기장에서 겨울에 야구 시장 끝나고 겨울에 자주 목격되기도 하죠. 그 앞에 필드에서 이제 트라웃하고 구단 관계자들하고 자주 저기 마이크 트라웃이 또 동네의 자랑 마이크 트라웃이 와 있어요. 막 이렇게 중계를 하고 해요, 진짜로. 예. 근데 이게 필라델피아의 한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메이저리그에서 1년에 3,600만 달러씩이나 받는 최고 연봉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응석바지로 자란 이 버르장머리 없는 필라델피아에서 삐삐삐. 그 삐삐삐는 욕이네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삐삐삐. 그래서 마이크 트라우스 대놓고 욕을 했어요. 네. 라디오 방송에서. 그것도 FM. 저희는 AM, FM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FM 방송국에서. FM 방송국에서. 근데 사실 이게 마이크 트라웃이나 커쇼나 물론 자기 의견을 이제 밝혔지만 이 선수들의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의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영향력이 있죠. 그렇죠. 더구나 이 메이저리 프로야구에서는. 그리고 지금 제가 다른 선수들 얘기를 다 빼고 이 두 선수 얘기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한 선수는 다저스 간판. 그렇죠. 한 선수는 엔젤스 간판인데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가 또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일단 가장 머리로 나서서 이렇게 야구를 시즌을 재개하는 건 싫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놓고 다저스에 계신 이제 라디오 중계하시는 분들은 커쇼 욕하시는 분은 아직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필라델피아에 계신 분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삐삐삐. 네, 삐삐삐. 그런데 네. 사실 지금 뭐 트라우시나 커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의견을 했지만은 그 외 선수들 중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이거 경기가 재개돼야지 돈을 좀 받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또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그 액수를 받는 선수일지라도 그 선수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네. 또 그런 선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리그 이 프로야구 뭐 그쪽에서도 상당히 골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골머리 아프죠. 골머리 예. 아프고 지금 이제 각 선수들 수입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하나 덧붙이자면 여자 프로축구 리그가 있어요. 예.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그 여자 프로축구 리그는 뭐 재개를 했는지 선수들 뭐 하는지 지금 관심이 너무 없는데 이 여자 프로축구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 이제 월급 주고 주급 주잖아요. 예. 이 프로축구는 주급을 줍니다. 예. 근데 주급이 굉장히 낮은 선수들이 있어요. 지금 여자 프로축구가 지금 이렇게 셧다운 되면서 여자 프로축구 선수들한테 주급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선수들도 한 집안에 어머니도 계시고 그리고 또 집안에 가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생활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주급이 하나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들은 스폰서도 없고 뭐 이게 따로 추가적인 부수입이 없는 선수들. 예. 지금 아주 난립니다. 여자 스포츠계는 오히려 남자 스포츠보다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프로 그 스포츠 뭐 얘기를 나누면서도 남자 스포츠와 여자 스포츠의 뭐 연봉 차이 뭐 그렇죠. 이런 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또 영향이 있네요. 그래서 심지어 이 여자 프로축구 같은 경우에는 예. 구단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팀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직원들 월급을 하나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선수들에게 주급을 하나도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려면 또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지금 운영비가 지금 2달, 3달째 지금 끊기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재개돼도 우리가 이거를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해야 되나? 지금 그런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구단들이 몇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그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그 스포츠 그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잠깐 음악 한번 띄워드리고 네. 잠시 쉬어가죠.